여러분, 양배추가 건강에 최고라는 사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이 쓰리거나 어제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할 때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는 황금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양배추는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 대표 푸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 즙을 내어 만들어 드시거나 식사 때 대접제로 올려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먹으면 위가 조금은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박스째로 사다 놓고 한 개, 두 개씩 꺼내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양배추도 특정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을 마비시키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갑상선은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중심 장기이고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마지막 필터입니다. 이 두 곳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찾아오신 6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아무 의심 없이 양배추를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시다가 콩팥과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뒤늦게 후회를 하시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며 몸이 자주 붓는 느낌이 드는 정도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검사를 받아보면 콩팥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져 있는 경우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양배추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배추와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양배추와 이 음식들 때문에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이 먹는 음식들을 조금만 바꿔줘도 콩팥과 갑상선 기능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신장에 독이 되는 상극 음식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에 설명해드릴 이 음식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밥을 먹는 것처럼 자주 드시고 계신 음식이니까요.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서 작용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채소인데요. 먹고 지나가 버리는 채소가 아니라 몸 안의 균형과 흐름에 직접 관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양배추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가운데서도 십자화과에 속하는 양배추는 몸 안에서 정리와 조절에 관여하는 성분이 많은 편이라서 조건이 맞을 때는 도움을 주지만 맞지 않을 때는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는 젊을 때보다 60대 이후에 훨씬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조절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필요한 것은 빠르게 쓰고 불필요한 것은 바로 내보내던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에는 괜찮았던 조합이 이제는 갑상선이나 콩팥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로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서도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섭취 방식과 음식 조합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의 움직임과 몸속 미네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양배추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갑상선은 몸 전체의 에너지 사용 속도를 조절하는 장기로 너무 느려져도 문제가 되고 기능이 불안정해져도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며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두 장기는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한쪽도 함께 무리가 가게 됩니다. 양배추가 이 두 장기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몸 안에서 반응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조합이 맞으면 몸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어긋나면 몸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더뎌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갑상선이나 콩팥에 이상이 생긴 분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생활 속 식사 조합이 문제였던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조합이 반복되면서 몸이 서서히 버거워진 결과입니다. 양배추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문제는 양배추가 어떤 음식과 짝을 이루느냐인데 이 짝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양배추는 몸을 돕는 채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갑상선과 콩팥을 동시에 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을 때 갑상선과 콩팥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극인 첫 번째 음식은 오이와 수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주 드셔온 식재료로 여름철에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먹기 좋다고 느끼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합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배추와 오이 또는 양배추와 수박이 함께 들어오면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오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비타민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점막을 보호하고 몸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이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분해되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 생오이와 생양배추를 함께 드시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또 다른 공통점은 성질이 매우 차갑다는 점인데 입에서는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몸 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속을 두고 순환시키는 힘이 예전보다 약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장기 쪽으로 가는 에너지 전달이 둔해지거든요. 특히 콩팥은 이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이와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음식으로 몸속에서 물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작용이 강한데요. 양배추와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수분과 성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콩팥에는 이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소변 횟수가 평소보다 잦아지거나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고 문제는 이 조합이 반복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이 계속 겹치면 갑상선의 조절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체온과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호르몬의 균형이 점점 어긋나게 되며 갑상선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바로 콩팥으로 이어져서 혈액 흐름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역과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됩니다. 몸속에 남아야 할 것은 빠져나가고 내보내야 할 것은 남게 되는 엇갈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67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름철마다 양배추 샐러드에 오이를 곁들여 드시다가 가을이 되면 유독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겪으셨는데요. 이 조합을 피한 뒤로는 같은 계절에도 몸이 훨씬 가뿐해졌다고 하십니다. 이 조합이 특히 맞지 않는 분들은 평소 손발이 차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거나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잘 붓는 분들입니다. 이런 신호가 이미 있다면 양배추와 오이 또는 양배추와 수박의 조합은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이와 수박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양배추와 함께 들어올 때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갑상선과 콩팥을 동시에 흔드는 상극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고요. 식탁에서 이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한결 편안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오이를 드시고 싶다면 식초에 살짝 절이거나 열을 가해 익히면 비타민을 파괴하는 효소의 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몸에 좋다고 믿고 오랫동안 드셔온 음식으로 국으로도 자주 드시고 반찬으로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오르는 재료입니다. 특히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실수록 이 해조류를 더 자주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 해조류가 양배추와 함께 들어올 때입니다. 양배추에는 갑상선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 안에서는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은 필요한 만큼만 호르몬을 만들고 일정한 속도로 내보내야 하는 장기인데 양배추와 해조류가 함께 들어오면 만들라는 신호와 멈추라는 신호가 동시에 전달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해조류의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갑상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갑상선의 조절 능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나타나서 아침에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추위를 전보다 더 타게 되고 기운이 없는데도 잠은 깊게 오지 않고 목 주변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게 되는데요. 갑상선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바로 영향을 받는 곳이 콩팥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콩팥의 역과 속도와 혈액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조절이 어긋나면 콩팥은 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해조류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양배추 역시 미네랄 함량이 적지 않은 채소라서 이 두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고 60대 이후의 콩팥에서는 이 상황이 반복될수록 피로가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의 경우 미역국을 좋아하셔서 양배추 반찬과 함께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목이 붓는 느낌과 함께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이 조합을 끊은 뒤 3개월 정도 지나서야 수치가 안정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합이 특히 맞지 않는 분들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시고 목이 자주 붓는 느낌이 있으면서 아침에 얼굴이 쉽게 붓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배추와 해조류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이어지면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미역과 다시마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양배추와 함께 먹는 식사가 반복될 경우 갑상선과 콩팥이 동시에 지치는 방향으로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드시고 싶다면 같은 끼니가 아니라 다른 끼니에 나눠서 드시거나 양배추를 충분히 익혀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을 줄인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데치면 이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양배추와 상극인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바로 그 음식인데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늘 밥상 한쪽에 놓여있던 반찬입니다. 바로 짠 김치와 젓갈류입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에게 음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습니다. 밥을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조금만 입맛이 없으면 김치부터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젓갈 역시 마찬가지로 밥이 잘 안 넘어갈 때 한 숟가락 얹으면 식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양배추와 함께 들어갈 때입니다. 김치와 젓갈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인 배추김치 100g에는 약 700에서 9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젓갈의 경우에는 이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염분은 몸속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이 강해서 혈액 속 농도가 쉽게 진해지고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콩팥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콩팥은 잠깐 일하고 쉬는 장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량을 맞추는 일을 쉼없이 이어가는데요. 염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올수록 이 작업은 더 빨라지고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여기에 양배추가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배추는 몸속 성분의 이동을 빠르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리가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염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 작용이 그대로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면서 염분의 흡수와 배출 과정이 빨라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콩팥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하게 나타나서 아침에 손이 잘 펴지지 않거나 반지가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게 되는데요. 갑상선도 이 조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에너지를 아끼기보다는 억지로 끌어쓰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하루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고
기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특히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면서 김치나 젓갈을 곁들이는 식사가 잦다면 이 반응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익히지 않은 양배추의 작용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염분의 자극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충남에 사시는 65세 어르신의 경우 위 건강을 위해 매일 생양배추를 드시면서 입맛을 돋우려고 젓갈을 곁들였는데 오히려 몸이 더 붓고 혈압도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익혀서 드시고 젓갈 대신 들기름으로 맛을 낸 뒤로는 속도 편해지고 붓기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치와 젓갈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양배추를 드시는 날만큼은 이 음식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몸의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드는데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젓갈을 한 끼 쉬는 것만으로도 식사 후 느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자주 듣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김치와 젓갈을 함께 드시면 한 끼에만 이 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될 수 있으니 양배추를 드시는 날에는 특히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두부와 달걀입니다. 두부와 달걀은 어르신들 식탁에서 낯설지 않은 음식으로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집에 늘 있거나 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더 중요한데요. 억지로 바꾸는 식사가 아니라 조금만 의식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만 단독으로 드시면 속은 비워지지만 몸이 허해질 수 있는데 두부와 달걀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에는 100g당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달걀 한 개에는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양배추가 소화를 돕는 동안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만 단독으로 드시면 속은 편해지지만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허전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두부와 달걀이 함께 들어오면 몸은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합의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양배추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지지만 두부와 달걀이 함께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콩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급하지 않게 부드럽게 진행되는 방식인 것이죠. 갑상선 역시 이 조합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갑상선은 에너지를 급하게 끌어쓰는 상태를 싫어하는데요. 두부와 달걀은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갑상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오전에 기운이 확 빠지거나 하루 중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지는 일이 줄어들고 하루 흐름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어르신의 경우 아침마다 양배추즙만 드시다가 오전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삶은 달걀 한 개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점심때까지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께 이 조합은 더 잘 맞습니다. 양배추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달걀을 함께 드시면 소화도 되고 영양 보충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식사가 됩니다.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부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달걀은 완전히 태우지 않고 반숙이나 완숙으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사 후 바로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속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금 조합 두 번째 음식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어르신들께 아주 익숙한 재료입니다. 나물 무칠 때 한 숟가락, 밥에 비빌 때 한 방울, 어느 집에나 있는 기름이죠. 하지만 양배추와의 궁합을 의식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배추만 단독으로 드시면 속은 편해지는데 금방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영양 흡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들기름이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들기름은 몸속에서 윤활 역할을 해서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장기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데요. 양배추의 소화 흡수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합의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양배추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지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함께 들어오면 수분과 영양분의 흡수가 천천히 이어지고 콩팥이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결 안정됩니다. 갑상선 역시 이 조합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들기름은 몸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에너지를 천천히 쓰도록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기운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루 중 컨디션 차이가 심해지는 일이 줄어들고 몸의 리듬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께 이 조합은 잘 맞습니다. 양배추 무침에 들기름을 소량만 더해도 식사 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속이 금방 비워지는 느낌 없이 포만감이 서서히 이어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어르신의 경우 양배추를 먹고 나면 속은 편한데 금방 허전하다고 느끼셨는데 들기름을 곁들인 뒤부터 식사 후 그런 느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리 방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가락을 가득 붓기보다는 풍미가 느껴질 정도만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 한 작은 숟가락 정도면 충분하고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양배추의 소화를 옆에서 부드럽게 도와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살짝 익혀서 드신 뒤 마지막에 더해주면 영양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황금조합 세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어르신들께 아주 익숙한 과일로 집에 늘 두고 배가 고플 때, 입이 심심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양배추와의 조합 역시 특별하게 느끼지 않고 이미 함께 드셔온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몸속에서 소화를 돕고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면 사과는 그 과정을 부드럽게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과 혈액 흐름을 급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이 천천히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들어오면 소화가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사과에는 또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 약 19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짠 김치나 젓갈과 함께 양배추를 드셨다면 사과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합은 특히 편안합니다. 양배추를 먹은 뒤 사과가 들어오면 피 속 성분의 농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수분 이동이 완만해지고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양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갑상선 역시 이 조합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과는 몸의 긴장을 과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에너지를 갑자기 끌어쓰게 하지 않고 하루 동안 고르게 쓰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기운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에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께 이 조합은 잘 맞습니다. 양배추를 먼저 드시고 사과를 조금 곁들이면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충남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의 경우 양배추를 먹고 나면 속은 편한데 금방 허전하다고 느끼셨는데 사과를 함께 드신 뒤부터 식사 후 그런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비워졌는데 몸은 텅 빈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배추와 사과 조합의 효과입니다. 이 조합은 과하게 먹을 필요가 없고 사과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 4분의 1쪽에서 반쪽 정도면 적당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입니다. 다만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에 펙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를 천천히 시작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에 이 조합을 드실 경우에는 사과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밤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극조합과 황금조합은
이해만 하고 지나가면 식탁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꿔야 할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양배추를 공복에 단독으로 먼저 드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양배추만 드시는 경우 위에 자극이 갈 수 있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빈 상태에서 먼저 먹는 채소가 아니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채소로 쓰는 것이 맞고요. 밥을 완전히 먹기 전이 아니라 한두 숟가락 드신 뒤 양배추를 곁들이는 방식이 몸에 훨씬 순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조리 방식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수록 위에 자극이 갈 수 있는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도 소화가 한결 부드러워지고요. 아삭함이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이 끓는 물에 30 최소 1분 정도만 데치거나 팬에 기름 없이 살짝 익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변화만으로도 속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크게 달라지고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성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로 함께 먹는 음식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드시는 끼니에는 김치와 젓갈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서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그 끼니만큼은 김치가 메인이 되지 않도록 양을 줄이고 옆으로 밀어두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대신 두부나 달걀처럼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같이 올려두는 것이 좋고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두부와 달걀이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서 식사 후 금방 허전해지는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기름을 사용할 때는 들기름을 소량만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작은 숟가락 정도면 충분하고요. 기름 맛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넣으면 오히려 식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로만 쓰면 되고요. 과일을 곁들일 때는 사과처럼 소화를 돕는 과일이 잘 맞습니다. 하루 중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양배추의 양을 줄이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양배추를 드셔도 무리가 적지만 저녁에는 생양배추보다는 익힌 양배추가 더 잘 맞는데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는 몸도 소화보다 휴식 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를 매일 드셔야 한다는 생각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반응하고요. 중요한 것은 빈도보다 조합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향은 전혀 다르고요. 식사 후 몸의 느낌을 조금만 관찰해 보셔도 차이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속이 편한지 더부룩한지, 기운이 바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이런 변화가 식탁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양배추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양배추가 몸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음식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들어오느냐가 몸의 반응을 갈라놓는다는 점인데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양배추를 건강식으로 챙기면서도 몸이 기대만큼 편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양배추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늘 같이 올라오던 반찬, 늘 함께 먹던 습관, 그 조합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양배추는 소화를 돕고 위 건강에 좋은 성질이 있어서 이 성질이 잘 쓰이면 속이 편하고 몸이 가뿐한 느낌으로 이어지지만 받쳐주는 음식 없이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반복되면 오히려 갑상선과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갑상선과 콩팥인데요. 눈에 보이게 아픈 것이 아니라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거나 몸이 자주 붓는 쪽으로 천천히 변해가기 때문에 더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상극 조합을 떠올려 보시면 모두 식탁에서 아주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오이와 수박 해조류 짠 김치와 젓갈, 이런 음식들은 따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양배추와 함께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몸이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조합들도 있었는데요. 두부와 달걀, 들기름, 사과, 이 음식들은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영양 균형을 맞춰주고 소화 흡수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음식을 하나 더 먹느냐가 아니라 식탁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양배추를 드시는 날에는 단백질이 있는 음식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극을 주는 음식은 자리를 조금 비켜야 하는데요. 이 기준만 세워두셔도 식탁은 훨씬 단순해지고 매번 새로 고민할 필요 없이 양배추를 먹는 날 피해야 할 것과 함께 두면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몸의 반응은 항상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아침 컨디션, 하루 중 피로감 저녁의 붓기,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한 신호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확 바꾸기보다 조합 하나를 바꾸고 몸의 느낌을 살피는 방식이 60대 이후에는 더 잘 맞습니다. 몸은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양배추를 계속 드실지 말지보다 어떻게 드실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그 선택이 갑상선과 콩팥을 지금보다 더 지치게 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쉬게 해줄지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식탁 앞에 앉으실 때 양배추를 보시면 한 가지 질문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음식과 무엇을 함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합이 내 몸에 맞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식사는 훨씬 달라지고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의 느낌을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양배추를 바라보는 기준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조합이 맞는지부터 생각하게 되셨을 텐데요.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균형이 무너졌을 때 되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채소이지만 아무 때나 아무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조합이 맞지 않으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식탁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도 아니고요. 다만 양배추를 드시는 날 함께 올라오는 음식 하나, 조리 방식 하나, 순서 하나를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 이틀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 컨디션이 조금 더 안정되는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몸이 보내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양배추를 드실 때 오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되고요. 건강은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선택에서 지켜집니다. 이 영상이 지금 식탁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바꾸면 지키기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실천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괜히 불안해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이해하면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실천하는 만큼 남습니다. 오늘 선택한 식탁이 내일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